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벤처 캐피털 동향부터 시작해서요. 국내외의 증시 흐름, 또 기업 실적 전망, 회사채 시장 분석까지. 네, 현재 한국 금융시장의 정말 다양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금융시장의 혁신 동향, 그리고 이건 좀 주목해야겠다 하는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네,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사실 미국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소위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의 미국 주식 매수 건수는 올해 들어서 최저치래요. 6월 기준으로 56만여 건. 오. 해외 투자 열기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이게 혹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신호일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70조 원에 육박하면서 이게 4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와, 70조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만 봐도 최근 닷새 동안 코스피에서 3조 4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어요. 이게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마침 또 한 자산운용 전문가가 올해 연말 코스피가 최소 3,500 이상 오를 거다. 이런 꽤 강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근거로는 글로벌 유동성 풍부한 거, 국내 통화량, 그러니까 M2가 증가하는 거,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투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 또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같은 걸 들었는데요. 네,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을 짚었죠. 근데 또 기업들 실적 전망은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 이런 낙관론하고는 어떻게 같이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지금 시장을 읽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상황을 보면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온도차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요. 삼성 SDI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주식 발행 규모는 크게 늘었는데 반대로 일반 회사채 발행은 4월하고 비교했을 때 76%나 급감했어요. 와, 76%나요? 엄청 줄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그 기업들이 4월에 관세 불확실성 같은 거에 대비해서 자금을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많이 조달했던 영향이 커요. 뭐랄까, 일종의 기저효과죠. 비교 시점인 4월 발행액이 워낙 많았어서 5월 수치가 상대적으로 확 줄어 보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리 자금을 좀 땡겨서 확보해뒀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성장의 기회는 분명히 있겠죠. 그 1세대 VC, 벤처 캐피털이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사례가 좀 흥미로웠어요. 에이티넘이요? 네, 여기가 최신 펀드가 8,600억 원 규모고 총 운용자산 AUM이 2조 원이 넘는다는데 이런 메가 펀드 전략으로 두나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유니콘 기업들을 키워냈잖아요. 그렇죠. 성공 사례가 많죠. 최근에는 또 인투셀이라고 ADC라고 하죠. 차세대 항암 기술 기업인데 이 회사 상장도 성공시켰고요. 또 헤이딜러나 올거나이즈 같은 유망 기업들 키우면서 글로벌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요. 이런 성장 스토리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개별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는 좀 별개로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시장 전체의 눈높이는 전반적으로 아주 밝지만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코스피 정체 영업이익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 평균이 소폭이지만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릴 걸로 보여요. 업종별로요? 네, 예를 들면 해상운수나 상업서비스 같은 쪽은 전망치가 오히려 올라갔는데 반대로 전자장비 기기나 석유가스 쪽은 좀 내려갔죠. 특히 LG이노텍의 하향 조정 폭이 좀 컸고요. 아, LG이노텍이요? 반면에 카카오페이는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전망은 좀 엇갈렸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는 기업 실적이 증시 방향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실적이 중요해진다? 이런 업종별 명암은 혹시 회사채 시장에서도 좀 드러나나요? 네,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KB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같은 증권사 채권은 수요 예측,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한테 미리 얼마나 살 건지 물어보는 단계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어요. 아, 증권사 쪽은 괜찮았군요. 네. 근데 건설업종은 좀 달랐어요. HLDNI 한라 같은 경우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반대로 롯데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저파 때문에
발행하려는 물량이 전부 미매각됐습니다. 하나도 안 팔린 거죠. 롯데건설이 전량 미매각이라니 충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석유화학 쪽의 효성 TLC, 또 유통 쪽의 이마트나 이랜드월드 일부 기업도 미매각을 겪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아, 유통 쪽도요? 네, 다만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거나 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여지는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라는 어떤 큰 파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순항할지는 각자의 엔진, 즉 펀더멘털이나 또 항로, 업황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정리를 해보면 시장 전체로는 돈이 좀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게 있는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잘 나가는 분야와 기업, 또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가 아주 뚜렷해지고 있다. 뭐랄까 진짜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는 그런 국면이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가도 섣불리 환매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특히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아, 주주환원. 네, 변동성 속에서도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자금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좀 보이고 또 섹터별 성과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뉘는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런 기회 요인과 또 위험 요인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과연 어느 방향을 가리키도록 조종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